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찾아 산말리,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3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와는 이전과는 다른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로 쏠려있던 수급이 다른 업종으로 옮겨갔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주, 또 네카우 성장주들이 끌어주면서 2,600선을 지켜줬고요. 코스닥은 하락폭은 있었지만 2차 전지 제외하고 바이오나 엔터주 등 수급이 옮겨가면서 1,300여 개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추세가 다시 한번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시장 안에서 매수 타점은 쉽게, 또 수익은 극대화 전략으로 가는 눌림목 매매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콤비 두 분이 함께합니다. 든든하신 주식 천하장사쌤과 주디슨 멘토님이 함께하는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3.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자, 우리 천하장사님.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관련주들 급락하면서 네. 저희가 시황을 좀 거의 한 특집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예, 한 스페셜로. 25분 정도 잡아드렸는데 네. 일단 전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위험하다 지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하신 분들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급락이 나왔어요. 포스코 관련주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관련주들 급락 나오면서 또 전일 얘기했던 또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옮겨가는 모습도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시황 점검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와 포스코 관련주들에 몰렸던 이 수급이 이제는 끝나서 이동을 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반등은 없는 거냐, 또 만약에 이동한다면 지금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 수급의 이동은 어디로 보고 있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부지런히 가볼게요. 어제 시황을 저희가 한 25분 정도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또 눌림목 60이라는 스페셜 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천하장사님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 관련주들 이제는 조금 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반등의 여지. 그쵸. 매수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나 이제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가 상당히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 가장 큰 축은 뭐 2차 전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이 세 가지 섹터가 동시에 모두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쉬어가면은 뭐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가 가면은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업종이 쉰다든지 이런 양상으로 지금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일에 이 세 가지 섹터가 동시에 올라간다면 당연히 지수는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큰 하락이 나왔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오늘 하락에 영향이 미쳐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일 정도 만일에 하락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하락 브레이크는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본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우선 내일 딱 정확하게 내일부터 반등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내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출 거다. 반등이라는 얘기보다 하락을 멈출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락을 멈출 거다. 차트 보면서 좀 짚어볼게요. 하락을 멈춰서 뭐 이제 횡보를 한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한다라는 건지, 하락을 멈췄으니까 뭐 지금이라도 뭐 정리를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우선 에코프로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자, 어제 강하게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음봉이 나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비슷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21선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와주면은 내일에 대한 반등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21선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61선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어쨌든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매도를 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음봉이 나왔잖아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분명히 나옵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분명히 나오고요. 자, 제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꼬리를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몸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만일에 내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 구간에서 몸통이 형성이 된다면은 보통 이 몸통의 중간 부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돌파한다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어쨌든 횡보할 수 있는 흐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못 파신 분들은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렇죠. 뭐 관련주들도 네. 다 비슷한 흐름일 겁니다. 네. 일단 지금 천하장사님이 네. 말씀으로는 일단 고점까지는 다시 재차가기 힘들고 그렇죠. 일단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몸통의 절반까지는 상승할 텐데 네. 이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막 고점에 사신 분들은 이 정도에선 정리를 해라. 네. 왜 그러냐 하면 재차 다지면서 고점 돌파를 노리기보다는 흘러내리는 차트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뭐 시젠이라든지 신풍제약 잘 갈 때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이제 현재까지 거기가 고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관리하자. 이게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보다는 그래도 10배, 20배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네. 어쨌든 뭐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날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차트적으로는 일단은 고점은 맞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하락이 안 나오고 좀 어느 정도 횡보라고 할까요? 네네. 좀 보합권이었으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정리가 수월했을 텐데 그쵸, 예. 지금은 제 에코프로만 해도 19% 이상 하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못 하거든요. 지금 팔 수가 없어요. 네. 설령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한 80만 원이나 100만 원에 사신 분들도 내 수익이 엄청나게 컸다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못 파신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일단 기술적 반등 한 110만 원권까지 올라오면 정리하자. 욕심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도 좋았고요. 네. 어제는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네. 오늘은 에코프로와 포스코 관련주들만 급락하고 다른 업종들은 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수급이 좀 몰렸거든요. 그렇죠. 대안으로 좀 부상했죠. 대안으로 좀 부상이 됐어요. 네. 반도체, 바이오 다 괜찮았습니다. 네네.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이거는 뭐 어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저는 만약에 에코프로 그룹주와 바이오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만약 하락을 한다면은 그 대안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올 수 있다. 제가 어제 제약바이오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 섹터로 구분한다면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한 번에 확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망가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가 좀 급부상했죠. 자, 오늘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자, 바이오주의 대장은 원래 삼성전자인데 오늘은 SK하이닉스 먼저 볼게요. 네. 반도체 대장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이 아니라 반도체 중에 오늘 가장 많이 오른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시가총액 3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9.7%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예, 전고점을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우리 붉은 기둥 검색기가 어쨌든 추세 전환의 신호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 굉장히 오늘 시장의 중심이었다. 반도체 관련주로 굉장히 시장의 중심이었다. 만약에 이격이 좀 좁혀졌다면 SK하이닉스는 오늘 붉은 기둥 검색계에는 추출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SK하이닉스의 오늘 급등을 바라보면서 네. 자, 어쨌든 자,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자, 정리해볼게요.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천하장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쵸. 이 세 가지가 시장의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일단 2차 전지가 끌어갔다가 이제는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수급이 지금 반도체와 바이오에 몰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SK하이닉스는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붉은 기둥에서 안 나왔어요. 네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붉은 기둥 검색기에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야,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냥 오늘 단순히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그 붉은 기둥 검색기는 오랜 추세가 하락이었다가 전환되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SK하이닉스는 기존에도 최근에 좀 좋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상승 중에 이제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 맞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붉은 기둥 검색기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오랫동안 추세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전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야, 그렇다면 바이오 이제 꿈틀거리면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차트 한번 차트 볼까요? 한번 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면은 긴 흐름을 좀 먼저 보여주시죠. 그렇죠. 긴 흐름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자, 흐름이 안 좋았는데 오늘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신호운 추세는 돌파. 그렇죠. 돌파하는 흐름인데 조금 더 저는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의미 있는 상징 있는 바이오 관련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이 좋을 수 있다.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눌림목 타점이 나오면은 그때도 진입해 볼 만한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하락 기간 중에서 네. 이제 막 벗겨냈단 말이죠. 거래량 실리면서. 네. 근데 이제 자, 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자, 이 종목을 삼성 바이오로직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바이오 관련주들도 한번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차트가 오랫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하면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흘러내린 차트예요. 그렇죠. 차트인데 붉은 기둥 검색기는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이 추세 전환의 가능성.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인 신호등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검색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이거잖아요.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된 뒤로는 이게 눌렸을 때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천하장사님이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신호등 추세선이 아직 녹색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위에 예. 보면 그러면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밑에 신호등 추세선이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눌렸을 때 그때는 바이오가 이제 바닥에서 출발할 때 그걸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봐도 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바이오 인제 꿈틀거리니까 봐야 된다. 네. 요거는 맞죠? 그렇죠. 예.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도 신풍제약도 좋았거든요. 요것도 그렇죠. 한번 차트 볼게요. 자,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데,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주의 흐름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딱 신호등 추세선 살짝 넘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살짝 넘겼는데, 살짝 넘겨서 검색이 된 거죠. 그렇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했을 때는 분명히 눌림목 타점이 왔을 때 이때 공략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의 관점에서 보면 네. 어쨌든 그 타이밍이 맞지만 네. 지금 신풍제약 플러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가 오늘 대량 거래 터지면서 추세 전환을 이루는 종목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옮겨갈 수가 있구나. 네.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61선 검색기를 드릴 거예요. 시즌3 방송에서는 최초로 드립니다. 21선 검색기는 드렸고 61선 검색기는 아직 안 드렸는데 오늘 이걸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61선 검색기에 눌리는 종목들이 포착되는 자동으로 포착되는 검색기 오늘 선물을 드릴 거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일단 그 전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수연 앵커 통해서 안내받고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눌림목 매매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눌림목 매매를 위해 필요한 기준 그리고 신호들 알려주는 검색기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3가지에다가 특별히 60일서 검색기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제가 먼저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기, 붉은 기둥 검색기입니다. 이름처럼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돌파되는 종목들 필터링해주는 검색기입니다. 이 붉은 기둥 검색기와 함께 추세를 확인시켜주는 차트에서 초록 색깔,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신호등 추세선까지 드리고요. 또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검색기이죠. 그동안에 21선 눌림목 유레카 검색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61선 눌림목 검색기인 ET 검색기까지 함께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설정 영상 올려드리고 따라하시면서 차트에 입혀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 검색창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뜰 텐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7942, 두 분이 친구 사이죠. 7942 네 글자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검색기에다가 오늘 특별히 최초로 60일서 검색기까지 드리는 만큼 꼭 들어오셔서 설정 영상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멘토님들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관련주들 매수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고,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고, 자, 그러면 나머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네. 정리해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네. 2차 전지는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고, 그렇죠. 네. 이제 반도체, 제약과 뭐 바이오 관련주. 그렇죠. 근데 나머지 종목을 들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로봇 관련주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오늘 네이버나 이런 종목도 좋았거든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약 바이오나 반도체 관련주만 올라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었던 뭐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카카오, 그다음에 테마적으로는 로봇 관련주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붉은 기둥 검색기를 통해서 오늘 네. 붉은 기둥 검색기에서 네. 어떠한 종목이 추출됐는지, 추세 전환을 이루면서 네. 급등을 했는지, 그렇죠. 자, 볼게요. 네. 자, 보면서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오늘 이제 추출된 종목이 총 6개입니다. 자, 네. 신풍제약 나왔고, 자, 신풍제약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주디슨 얘기한 네이버 한번 네이버 볼게요. 나왔고.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살짝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 전환 흐름이 나왔습니다. 큰 흐름을 먼저 좀 보여줘야 네, 돼요. 큰 흐름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예, 네이버 같은 그러니까 네이버, 경우는. 카카오 이제 괜찮지 않나요 했는데 네. 그렇게 빠지다가 이제 추세 전환 붉은 기둥 검색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붉은 기둥 검색기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좀 남아있고 아직까지 조금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보시면은 카카오는 사실 지금 좀 약해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 뭐가 더 좋냐?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라이벌 회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더 좋다. 네이버가 먼저 좀 갈 확률이 많으니까 네이버를 주목해 보시고, 카카오도 어쨌든 네이버가 가면은 뒤로 따라오기 때문에 먼저 네이버를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 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보면 신풍제약, 제약주 나왔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나왔고, 네, 그리고 벽산 또 네이버 네. 나와 있고요. 증권주도 올라 있고요. 그렇죠. 현대제철도 움직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자, 하락하다가 네. 이제 돌아선 종목이니까. 그렇죠.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어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래 대금이 62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증권사 다닐 때도 보통은 거래 대금이 한 뭐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한 10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제 하루만 62조. 그렇죠. 최근에는 한 20조 내외로 나오는데, 자, 코로나 때도 한 60조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 어제 거의 유례가 없는 62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회사한테는 호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키움증권이 조금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된 게 아닐까 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증권주도 어쨌든 이제 조금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그쵸, 보시는 우선은, 건가요? 아니면 네. 아직까지는 오늘은 나왔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미치지 못하지만 키움증권 같은 거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흐름이 나왔지만 강하게 또 돌파하는 흐름은 아니라서 그냥 아직까지는 이 종목 그래도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주도주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와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지만 이 증권주가 사실 주도주가 되기에는 다소 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 거래 대금은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증권주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여겨볼 종목들 하나 더 볼게요. 그 현대제철 한번 볼게요. 네. 자, 현대제철도 한번 볼게요. 자, 현대제철도 지금 이제 막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크게 이 종목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좀 상승이 나오고 나서 뭐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은 뭐 오늘 사실 거래량이 이틀 동안 좀 실렸지만 뭐 아직까지는 좀 약한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세선도 지금 신호등 추세선도 아직 빨간색이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붉은 기둥 검색기에서 추출이 된 종목 중에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네이버, 그렇죠. 뭐 이렇게 일단 두 종목이 가장 좀 괜찮다. 네, 흐름이 괜찮다. 네. 자, 네이버는 녹색으로 전환되고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구름대까지 눌리면 매수 타점도 괜찮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될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때 말고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눌림목 타점으로 잡아야지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지 뭐 이런 종목을 당장 오늘부터 따라가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의 눌림목 타점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저 자리에 오게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인가요? 그렇죠. 추가 매수는 이런 구간에 해야 돼요. 이렇게 바닥에 신호등 추세선 밑에 여러분들이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 눌림목 타점에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이 밑에 있다고 해서 주가가 바닥이라고 해서 여기서 사시는 게 아니라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는 흐름이 나와야지 우리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깐 추가 매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눌림목 매매를 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저점을 깨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 눌림목이라는 거는 하락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했던 종목이 잠깐 쉬어가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상승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잠깐 쉬어갈 때 매매를 하는 거지 하락 추세에 있는 건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네. 자, 네이버를 얘기했기 때문에 카카오를 보면서 어떨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 카카오는 매수 자리는 안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카카오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다가 카카오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지할 때 저점 이 지지하는 구간 네. 여기가 저점이야 이러고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추가 매수를. 그러다가 이제 또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런 저점 이럴 때 매매를 해요. 많이 하죠. 그럴 때. 예.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여러분들이 예. 자, 이제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나 이제 단가 낮춰야 돼. 이 손실률이 너무 많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또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또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예. 그러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반등할 때 이럴 때 이제 가는 건가? 이제 가는 건가 하다가 또 흘러내리고 그렇죠. 예.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믿지 않습니다. 추세가 확실히 전환이 전환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위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다 빨간색이잖아요. 자, 보이시죠?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게 TV에서 가까이 오시면 보십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 빨간색이잖아, 다. 예. 빨간색은 그냥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호등 추세선 설치하면 그냥 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 계속 드렸던 예시 종목들이 뭐냐면 빨간색일 때는 잘 안 가요. 그렇죠. 예. 네, 안 가는 거고 계속 지금 카카오 계속 빨간색.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안 보는 겁니다. 추세가 돌아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카카오는. 맞습니다. 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물 타도 될까요? 오늘 뭐 이럴 때 이제 카카오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쵸.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저점 높이는데요.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이니까. 그렇죠. 이럴 때 많이 사시는 네, 거예요. 이럴 때 많이 사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빨간색이잖아요. 안 사는 겁니다. 카카오는. 그럼 지금 올게요. 지금은 자 보세요. 아직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바뀐 부분들도 신호등 추세선 아래에 존재할 때는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떨 때 사는 거냐면 지금 오늘 5.8%나 올랐지만 카카오가 네. 오랜만에 올랐지만 아직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온 다음에
흰노동 추세선이 녹색으로 전환되고 눌렸을 때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네. 카카오 갖고 예시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있으니까.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천하장사님 그러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어떤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한번 가볼까요? 네, 우선은 제가 또 오늘 예시 종목을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타점인지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릴 61선 검색기에 네, 포착됐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볼게요. 그렇죠. 자, 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조선선제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선제. 네. 자, 조선선제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딱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 우선은 차트를 줄여 봤을 때 지금 이게 아까도 주디슨이 얘기한 것처럼 빨간색 밑에 있으면 추세가 아직까지 전환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보시면 안 되고 자, 추세가 전환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된 흐름은 자,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했을 때 그리고 나서 색깔이 변하죠. 지금 빨간 색깔이 아니라 지금 녹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붉은 기둥 검색기는 저희가 네. 드렸기 때문에 네. 앞에 저런 급등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차트를 돌려보지 않아도 조선선제 나왔네 이런 급등까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언제 사냐 이거죠. 자, 매수를. 언제 사느냐? 우리가 사야 될 구간은 저희가 이제 20일과 60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검은 색깔이 여러분들 21선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파란 색깔이 60일선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60일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60일선에서 검색기에 포착된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릴 검색기에서 저 구간에서 조선선제가 검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구간에 검색이 됩니다. 자, 3일 동안 계속해서 포착이 됩니다. 3일 동안 계속 나와요, 예. 조선선제가. 그리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이 흐름을 깨진 않잖아요. 네. 이 신호초선이 깨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은 여러분들이 포착이 되면은 바로 매수 타점으로 가져도 좋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수익 실현은 이 앞전의 몸통과 꼬리 사이 이 구간에서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하셔라. 예. 그게 바로 이 눌림목 타점의 어떻게 보면은 매수와 매도입니다. 예. 일단 절반 챙겨놓고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 나머지 실현하는 전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만일에 제가 요거는 앵커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자, 지금 이 조선선제를 딱 봤을 때 앵커님 지금 구간은 어떨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쪽 끝 구간이요? 네, 지금 현재 상태는 네. 매수로 좀 가담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안 된다. 네. 지금도 이 네. 파란 색깔이 61선 검색기잖아요. 이 검색기랑 좀 3% 정도로 좁혀졌기 때문에 네네. 지금도 좀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맞고 네. 지금도 어쨌든 신홍 추세 흐름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61선까지 이격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가져도 되는 종목이에요. 예, 아마 잘 맞추셔주신 것 같고 네. 자, 조선선제는 여러분들도 지금도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선제라는 종목이 지금 61선 검색기. 저희가 일단 이름을 ET라고 지었잖아요. 네네. 이게 61선과 이게 맞나? 이렇게? 주가가 만난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네, 그래서 ET 검색기거든요.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드리는 검색기는 시즌3를 처음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21선은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요. 61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제 중기 추세가 돌아서면서 그 자리가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조선선제를 정확한 예시를 들었어요. 네. 자, 제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도 네.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네. 자, 제가 준비된 거 화면 한번 볼게요. 준비된 거 화면. 자, 이렇게. 자, 좀 화면이 좀 너무 큰가요? 예, 좀 너무 자, 자, 보입니다. 예. 자, 눌림목 종목 발굴의 3단계 과정. 제 얼굴은 빼주셔도 됩니다. 자,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저희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아까 카카오 예시 드렸잖아요.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으면 계속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죠. 휩소라고 하죠. 속임수 구간. 그렇죠. 예.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게 신호등 추세선.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드렸어요. 네. 첫 번째 무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 추세 돌파. 그러니까 추세는 전환되면서 네. 녹색으로 신호등 추세가 바뀌었는데 그러려면 돌파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붉은 기둥 검색기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찾는 게 바로 이
붉은 기둥 검색기예요. 네. 오늘 몇 종목 나왔죠? 오늘 6종목 나왔죠. 6종목 나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풍제약, 네이버, 이런 현대제철, 종목들이 오늘 나왔고 그러면서 야 이제 바이오주라든지 제약 관련주 뭐 아니면 반도체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붉은 기둥 검색기. 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리는 게 61선 검색기. 이건 뭐냐 하면 그냥 매수를 하는 자리에 나오는 검색기예요. 여기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61선 터치해서 한 번 나왔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얘가 출몰을 할 때. 자, 이제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자, 자꾸 61선 검색기에 종목이 나올 때. 네. 그러니까 조선선제가 지금 3일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설치해갖고 검색기를 돌려봤을 때 오늘의 그 검색 종목에서 조선선제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이 종목 뭐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일도 나왔어요. 그 다음 날 또 나와요. 그럼 이건 뭡니까? 자꾸 그 61선을 지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네. 왜냐하면 받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상승 이후에 이제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죠. 그렇죠. 차트 보면서 천하장산 얘기 한 번 더 복습하고 네. 이제 스피드하게 넘어갈 거예요. 다음 종목은. 네, 스피드하게. 자, 제 차트 보여주세요. 자, 조선선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자,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조선선제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폭과대 종목입니다. 계속 바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곳에서 바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이건 저희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여기서 시간 이게 낭비죠. 지지하는 네. 건지 네. 지지하는 척하고 또 빠지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카카오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당했잖아요. 거기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빨간색일 때는 그냥 안 보는 겁니다. 신호등 추세선이 멈춤이에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우스에 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돌아서서 이런 자리. 신호등 추세선이 녹색으로 바뀌었죠? 여기 녹색으로 바뀌고 여기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 이럴 때 어디서 나온다?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붉은 기둥 검색기에. 붉은 기둥 검색기에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눌려서 그렇죠. 이제 사야 되는 자리. 저희가 눌림목은 내 친구잖아요. 네. 내 친구 자리에 왔을 때는 네. 61선 검색기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오죠. 포착이 근데 되죠. 한 번 나와가지고 처음 봤네. 그냥 반갑다 이러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얼굴을 비칠 때는 네. 이게 바닥을 다지면서 61선을 지지하고 지지하는 있구나. 흐름이구나. 네. 그럴 땐 들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도 차트 다시 볼게요. 괜찮습니다. 우리 차트 보여주세요. 자, 다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수연 앵커한테 질문한 것처럼 다시 61선까지 맞잖아요. 그럼 조선선제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눌림목 60 검색기에 포착이 됐어요. 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나는 충분히 구름대 위에 있고 신호등 추세선 위에 있으면 나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하면 들어가도 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일 또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자꾸 다질 때는 네. 그때가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눌림목 60 검색기 네. 오늘 최초로 드립니다. 네.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저희가 예시 종목 계속 볼게요. 네. 자, 수연 앵커 나와주세요. 네, 눌림목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검색기 오늘은 4종 세트까지 모두 드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추세 전환, 추세 돌파를 확인시켜주는 붉은 기둥 검색기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종목들 포착해주는 종목이고요. 또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등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검색기는 신호등 추세선으로 이 추세를 확인시켜주는 검색기입니다. 멘토님들 화면 차트에서 초록 색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그 선, 신호등 추세선 오늘 드리고 또 다음으로 이 매수 타점 확인시켜주는 눌림목 검색기로 그동안은 21선 눌림목 검색기인 유레카 검색기를 드리다가 오늘 방송 최초로 멘토님들께서 61선 ET 검색기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총 눌림목에 필요한 4가지 검색기 모두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뜰 텐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란에 7942 숫자 4글자 7942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검색기 4종 세트 모두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TV 방송을 하고 천하장 선생님이랑 저랑 우리 TV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방송 끝나고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방송에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이 하락한 입장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빨리 좀 파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올라가면 파세요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도 좀 상승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말로는 드릴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 되고 팩트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의 논리를 저희의 논점을 얘기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제가 약간 뭐 그때 당시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사실 어쨌든 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더 하락할 확률이 많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방송에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에코프로나 포스코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한테 미운 털 박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절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어쨌든 몸으로 다 퍼지기는 손을 자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손실도 최소화하는 게 맞는 거고 잘못된 전략이라면은 좀 빨리 가야 되죠.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관련주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런 뭐 검색기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 갖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물 램프처럼 막 무조건 다 수익을 드립니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해보니까 되게 많은 기법과 많은 방식이 있지만 저희는 이 기준이 가장 적합하고 리스크는 최소화시키면서 정확한 타점에서 그래도 욕심 안 내고 수익을 챙겨서 나오더라. 이게 저희가 이걸 갖고 추구하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검색기 붉은 기둥 검색기 설정 영상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붉은 기둥 검색기 신호등 추세선, 그 21선, 그 61선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드릴게요. 지금 PD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한번 화면 보시면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신호등 추세선, 유레카 이렇게 디자인까지 해서 이게 동영상입니다. 하나에 한 15분 정도 되고 저희가 직접 설명서처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요거 설치하시고요. 다음에 이 버튼 누르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61선까지 그 붉은 기둥 검색기까지 4개 올려드렸고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그냥 평생 보시면 됩니다. 소장하시면 됩니다. 소장하시면 되고 저희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고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 노란색으로 된 그 노란 톡에서 위에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고 그 눌림목 내 친구 눌림목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코드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7942 저희가 이제 친구 사이니까 비밀번호도 친구 사이입니다. 입력하시면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화면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61선 예시 종목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스피드 있게. 알겠습니다. 자, 어떤 다음 종목 한번 있죠? 볼게요. 자,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자, 요거는 제가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앵커님 보시면은 자, 요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 자, 요 구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신호추에서 위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 구간은 그 지금 붉은 기둥 검색기에는 포착이 안 됐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여기서는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보니까 나오네요. 저기 빨간 색깔 신호등 추세선이 붉은색은 보지 말자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이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 포착이 안 됐다. 빨간색이어도 또 돌파하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돌파하면 나오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돌파는 했지만 눌림목 타점이 나온 상태에서 빨간색이면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수연 앵커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포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네. 이 구간에서는 상승이 나왔더라도 신호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더라도 거래량도 실리지 않을 뿐더러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저는 거래량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안 실렸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가 전환된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왔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기 녹색으로 때문에. 또 바뀌었고요. 그렇죠. 녹색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우리의 타점은 어디냐? 기다려야 돼. 기다립니다. 예, 기다리고 이 검은 색깔과 파란색. 근데 지금은 저희가 60일선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파란 색깔 그 선에 구간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요 구간에 3일 연속 나왔네요. 그렇죠. 이것도 신테카 마찬가지로 3일 연속 포착이 됩니다. 자, 요 구간에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고요. 요 구간에서 60일 검색기, ET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수했다. 어디서 파냐? 자, 매수했다. 여기서 어디서 그것도 알려줘야죠. 수익실을 하면은 앞전에 몸통과 꼬리 사이. 여기서는 최소한 절반은 수익실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을 딱 간편하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일단 수익실은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저 구간에 저희가 이제 1차 그러니까 그쵸. 추세 하락 이후에 1차 고점에서 눌렸을 때 그 고점까지의 상승폭을 수익으로 갖고 가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갈 거라는 욕심 내지 마시고 일단 절반 챙기고 나머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그 고점까지 떨어졌을 때 네. 그때는 다시 챙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노란톡에 우리 PD님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지금 거의 948분이 계시는데 네. 많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PD님이 저랑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못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자, 일단은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네. 다음 자. 종목 예시 한번 볼게요. 네. 자, 우선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작은 수익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일에 포착해서 잘 잡으셨다면은 이게 50% 60% 수익이거든요.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반드시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앵커가 네. 그래도 저희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캐치를 답변해 하고 주시는 있어요. 게 네. 저희 3종 세트는 설치하셨죠? 네, 그럼요. 매매도 좀 해보셨나요? 아, 네, 그거는 방송이라서 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일단 네. 지금 검색기는 설치하셨는데 네. 검색기에 종목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나는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눌림목 검색기 힘들게 1시간 걸려 설치했다. 네. 근데 종목이 나오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네. 내 오늘 친구 준비됐죠? 눌림목 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방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이제 7시, 네. 저희 방도 6시에 끝나는데 저희가 사무실 이동하는 시간까지 해서 7시에 저희가 온라인 방송, 시즌3 최초로 온라인 방송을 한번 할게요. 네. 그러니까 7시에 그냥 쪽집게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곳에서 검색기 사용 방법, 그리고 현재 천하장사님이 또 보고 있는 눌림목 관심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네이버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거 올라오면서 2차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될 부분들을 건지, 예. 방송에서 못했던 것들을 그쵸. 좀 보면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과 나도 좀 친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보다는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쪽이 좀 강하죠. 네, 저희가 TV 방송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뭐 이제 라이브가 좀 네. 강하기 때문에 네. 또 거기서는 너튜브에서 좀 강한데 네, 거기서는 조금 더 이제 좀 거침없는 입담과 좀 이런 것도 좀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식사하시고 네. 7시에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눌림목과 좀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노란톡 내 친구 눌림목 들어오시면 7시부터 저희와 함께 또 온라인 쪽집게 과외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하장사님 저희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핵심 종목들 좀 더 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VT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자, 할게요. VT. 네. VT. 자, VT도 차트를 보면은 추세선이 신호 추세 녹색으로 계속 바뀐 다음부터는 그쵸.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아까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빨간 색깔이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요 구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살짝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사실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은 바로 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앞전에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 그러면 요 구간에서 분명히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라고 지레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조금 하시다 보면은 금방금방 익히십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 타점을 잡으려면은 이 파란 색깔 60의 이동 평균선. 이거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이 종목은 정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너 아직도 안 샀어? 이런 그쵸. 느낌이 한 7번 정도. 살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일주일 내내 나오는 종목이에요. 여러 번 줬고, 자, 요 구간에서 어떻게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전에 이 몸통과 꼬리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왜 네. 저기서 절반이라도 팔아야 되냐. 네. 저렇게 상승을 하는 거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일단 챙겨놓고 구간에서는 가는 거죠.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계속 가져가고 다시 한번 이탈 안 하면 들고 가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면은 좀 좋은 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눌림목 매매는 네, 저희가 또 눌림목 매매를 가서 말씀드리는 게 네, 사실은 천하장사님도 예전에 또 봤을 때도 갑자기 얼굴에 막 살이 쪽 빠진 적이 있거든요. 있었나요? 왜 그러나 했을 때는 네, 주식에 대한 매매가 좀 꼬였을 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으로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거 좋지만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스트레스 받는 게 극도로 싫습니다. 그쵸,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차라리 그냥 조금만 수익 내는 게 낫지. 네. 그걸 좀 챙겨가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걸 하면서 계속 뭔가 나도 모르게 물림목, 눌림목이 아니라 물림목 자리에 들어가서 계속 이걸 고민하고 있고 다른 종목이 보여도 사지도 못하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끼면서 네. 주식을 싫어하고 결국 그냥 주식을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 고민도 안 하고 본전이잖아요. 네, 주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뭔가 이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쵸. 그럼 주식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솔직히 저희는 지금 그냥 재밌습니다. 주식은. 네, 저희는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재밌잖아요. 저희가 강의하고 눌림목 타점에서 산 다음에 올라가서 실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고요. 네. 주식을 좀 재미있게. 이게 진짜 미운 친구가 아니라 주식이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오늘 7시에 네. 또 방송할 건데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수연 앵커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즌3 맞이해서 첫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1시간 후인 저녁 7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못다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꼭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눌림목 실전 쪽집게 강의 주제이고요. 이 검색기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매수해야 되는 눌림목과 매수하면 안 되는 나쁜 친구, 이 물림목의 차이점 설명도 해드리고요. 두 분 멘토님의 눌림목 관심주까지도 정리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더 재밌으신 두 분이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재밌게 한 시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7942, 두 분 친구 사이 7942 네 글자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노란 톡방을 보니까 네. 지금 한 20분만 더 들어오시면 1000명이 꽉 차거든요. 아, 벌써요? 저희가 뭐 1000명이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에 대한 어떤 인기라기보다는 네, 네. 그래도 좀 눌림목과 친해지고 싶은 어떤 열망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천하장사님 네.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는지 네. 왜 친해져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눌림목 관점에서. 네, 오늘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소감을 자,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저도 놀랬고요. 네. 저도 놀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방송을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게 하고 싶지만 막상 이 TV 방송에 오면은 뭔가 긴장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수연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둘은 어쨌든 좋은 친구고 사실 서로 얼굴만 봐도 재밌습니다. 서로 재밌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들이 네. 그냥 차트만 봐도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막 네. 되게 웃겨드리고 싶은데 막상 웃기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피디님이 또 재밌게 하라 그러면서 네. 또 너무 웃기려 그러면 그쵸. 경제 방송에서 그러면 안 돼요. 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너튜브 같은 데서는 저희가 뭐 성대모사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TV 방송에서만 이런 게 좀 저는 되게 아직까지 낯설기 때문에 오늘 그 7시 공개 방송에서는 7시에 그럼 천하장사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게 1시간 동안 뭐 1시간 이상 여러분들과 재밌게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또 눌림목도 배워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눌림목도 눌림목이지만 주식과 정말 친해지길 바라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네, 눌림목은 내 친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은 특별 종목 상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